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창문여고 성북 메가스터디에서 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오예신 강사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이제 이력으로는 이렇게 되고요. 지금 성북 메가스터디에서 창문여고를 4년 차로 담당하고 있고요. 저는 창문여고만 담당을 하고 현재 고1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모든 학년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의미한 어떤 성과는 제가 최근에 있었던 걸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처음에 창문여고를 이제 오픈을 했을 때 3명이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좋은 성과를 만들어내고 이제 입소문이 좀 잘 나가지고 그 해에 2학기 때는 분반을 하게 되면서 엄청나게 확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왔고 그 명성으로 좀 이어져 왔는데요. 제가 첫 해에 그렇게 가르쳤던 학생들이 이제 졸업을 하고 대학생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저한테 내신도 받고 내신도 수업 듣고 수능도 수업 들었던 아이들이 이제 대학을 이제 들어갔죠. 그래서 그 성과를 좀 말씀드리자면 이제 4년제 인서울 수도권 학교를 23명까지 제가 배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시와 수시 비중을 좀 말씀드리지만 수시가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고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조금 학종이나 이런 쪽으로 좀 이제 성과가 좀 잘 나오는 편이긴 하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일단 증명할 수 있겠고 지금까지 4년 차인데 한 번도 빠짐없이 최상위과 전교권을 놓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꾸준하게 이렇게 아이들 많이 이제 키워왔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사실 창문여고 이번에 중간고사 시험을 딱 보고 나서 총평을 좀 말씀드리자면, 여기에 그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조금 그러니까 신선하게 보이는 어떤 변화였고,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기존에 계속 전통적으로 유지가 되어 왔던 양상이었거든요. 일단은 여기 빨간색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창문여고 영어 시험에서 고득점을 맞고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잡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아이들 부교재에 부스트보카라는 단어장이 있는데 그게 수능 단어장이거든요. 그래서 고교 내신 단어보다 조금 더 수준이 높습니다. 근데 이 단어를 외우는데 좀 힘들 수도 있죠. 왜냐하면 수능 단어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어려운 단어를 가지고 또 만든 문제도 굉장히 좀 어렵게 나오는 편이에요. 요번에도 이 부분에 대한 문제도 좀 많이 어려웠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극상위권 아이들도 이 문제 풀 때는 좀 많이 긴장을 하고 푸는 편이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극상위권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잡아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서술형은 모든 학교 통틀어서 다 킬러예요, 그렇죠? 근데 창문여고 영어를 내신을 잘 받기 위해서는 이 서술형 중에서도 특별히 잘 봐야 되는 어떤 유형이 있습니다. 그게 풀영작인데 쓰기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잡혀지지 않으면은 고등학교 3학년 내신 때까지 계속 힘들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이 창문여고 학생들은 서술형 영작 부분에서 계속 꾸준하게 좀 자기 거를 다져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약문 선지단어인데 이거는 이따가 제가 문제를 보여드리면서 좀 설명하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좀 새롭게 볼 만한 부분은 뭐냐면 일단은 학생들한테 그러셨다고 해요. 학교 선생님께서 얘들아 이번에 철자 굉장히 중요하니까 철자 꼼꼼하게 보렴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그런 거는 원래 있었던 전통적인 얘기긴 했지만 특별히 요번에 더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관해서 또 아이들 이제 훈련시키고 철자 공부를 계속 이제 암기시키고 했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이번 시험을 통해서 확실히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 이것도 문제를 보여드리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전에는 조금 안 나왔었던 신유형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께서도 출제를 하실 때 계속 어떤 똑같은 문제 유형만 내시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또 나오는 시험에서 업데이트를 계속 시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또 쫓아가는 게 강사인 저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게 어떤 유형으로 나왔는지도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유형이나 난이도나 범위가 굉장히 골고루 갖춰져 있는 조화로운 시험지예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담당하는 이 창문여고 영어 시험지 분석하는 게 너무 행복해요. 정말로. 왜냐하면 이거를 공부를 하고 이걸 분석하다 보면 우리 애들이 되게 공부를 알차게 할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을 또 저는 받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전반적인 아름다운 시험지를 봤다. 저는 이렇게 느끼는데 주요 문항을 좀 보시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신유형이 등장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 십자 퍼즐 문제 유형이 4년 전, 5년 전까지는 계속 안 나왔던 유형이에요. 근데 그 전에
그러니까 제가 첫 해에 아이들한테 좀 가르쳤었던 그때 애들한테 좀 요 문항을 조금 가르쳤었는데 계속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다가 올해 또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활한 신유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게 왜 어렵냐면요. 저기 지금 여기 해당하는 퍼즐을 맞추는 힌트는 여기 영영풀이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아이들이 처음 보는 영어 문장입니다. 그래서 외운 단어가 있기는 하지만 요 해석이 안 되면 또 무슨 단어인지 뜻인지 잘 모를 수가 있겠죠. 근데 퍼즐을 겨우겨우 맞췄다 쳐도 중요한 건 맨 마지막에 조건이 여기에 A로 들어가는 경우의 개수를 지금 물어보죠. 그러니까 철자가 왜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는지가 너무 납득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퍼즐을 얼추 맞춰도 이 안에 들어가는 철자 A에 대한 개수를 정확하게 세지 못하게 되면 틀리는 문제죠. 그래서 결국 정말 엉성하게 좀 외웠던 애들은 대부분 찍었습니다. 이 문장. 제가 느끼기에 무조건 100%예요. 네, 무조건 엉성하게 외웠던 친구들은 찍을 수밖에 없는 문제거든요. 근데 확실하게 알고 풀었던 애들이 많이 적었을 것이다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뜻풀이 빈칸인데 아까도 철자를 좀 강조하셨잖아요. 여기도 보면은 단어의 앞에 철자만 주어주고 영영 뜻풀이는 있는데 여기 영영 뜻풀이가 또 그 시험장에 처음 보는 문장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 단어를 알아야 되고 중요한 건 이거를 또 이 새로운 문장 안에 또 어법성을 고려해가지고 또 집어넣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어법이 틀리면 안 돼요. 네, 그래서 구문의 기초, 어법의 기초 이런 것도 갖춰져 있어야 되고 당연히 제시문에 대한 해석도 깔끔하게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전반적인 영역을 다 다루는 그런 문제 유형인데 이게 지난해에 2학기 기말고사에 한 번 등장했다가 올해 계속 연속성 있게 등장하고 있는 지문입니다. 참고로 여기 모자이크 한 거는 제가 일부러 가려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작권 문제 때문에 일부러 이제 제가 가려놓은 건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지금 철자의 중요성, 구문의 중요성, 그리고 문장에 새로운 것들이 나타났을 때 해석하는 중요성 이런 걸 계속해서 문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창문여고의 내신을 잘 받기 위해서는 서술형, 풀영작을 잘 대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잡히지 않으면 고3 내신 때까지 계속 힘듭니다. 왜냐하면 고3 내신 때까지 이 문제가 계속 나올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희들도 한글로 뭐라 쓰라고 할 때 그냥 너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해봐 라는 문제보다 뭔가 특정한 조건이 주어지게 되면 더 어렵지 않나요? 뭐 기역으로 시작하는 글로 꼭 써야 된다 뭐 이런다든지 어떤 특정한 단어를 꼭 넣어야 된다 이러면은 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더 고민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영어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시간을 많이 소비하게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고 보기 해석이랑 정확하게 맞아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도 꼼꼼하게 따져줘야 됩니다. 관사 하나라도 잘못 쓰게 되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작 대비가 탄탄하게 좀 받쳐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까 제가 간단하게만 짚고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라고 했던 문제예요. 그게 객관식에서 가장 좀 어렵다라고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약문 객관식이거든요. 근데 이게 왜 어렵냐면 위에 제시문은 학생들이 다 공부했던 지문이에요. 어떤 주제가 나왔고 어떤 내용의 흐름이 있고 어떤 문장이 나왔고 이건 다 알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를 요약해 놓은 이 문장과 이 선택지에 있는 단어들은 생전 처음 보는 단어들과 문장이에요. 중요한 건 여기에서 어떻게 해석을 했다 치더라도 여기 나오는 단어 수준이 좀 높기 때문에 수능 단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좀 잘하는 친구들조차도 이 선택지 단어는 그 전에 배워본 적이 없거든요. 자기 실력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득점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커서 객관식에서는 좀 킬러로 좀 자리 잡고 있는 대표적인 유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의어 변형인데 이게 원래 제시문이 원래 원문이래 원래 원문이 있으면 밑줄 쳐져 있는 부분이 동의어로 다 변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변형되어 있는 단어를 미리 알려주냐?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시험장에 딱 들어갔을 때 처음 보는 단어들인 거죠. 근데 기존에 좀 탄탄하게 영어를 잘 다져왔던 애들은 알고 있는 단어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그 실력으로 사실 푸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 단어의 중요성을 좀 강조하는 문제인데 여기까지가 우리가 대표적인 유형을 봤는데 제가 가져온 문제 유형이요. 누구나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 유형이 아니거든요. 다 누구나 어려울 법한 문제들만 가져왔습니다. 근데 혹시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일관성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봤던 유형에서 일관성 있게 나왔던 부분이 뭘까요? 단어죠. 단어의 깊이가 어떤가요? 그냥 대충
뜻만 대충 알고 이런 게 아니라 철자까지 꼼꼼하게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외우는 암기 부분에서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만 외우게 된다면 이제 성과까지 일어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저는 전략의 핵심을 어떻게 요약을 했냐면요. 일단 두 가지로 나눴는데 단어를 암기는 하되 어떤 식으로 암기를 해야 되느냐 그 방향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문제 유형을 보시면 이 외에 다른 문제 요도 쭉 보시면요. 창문 요고만의 단어 문제를 내는 유형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아이들 단어 외우라 하면은 단어 뜻 첫 번째 1번 뜻만 외우고 대충 뜻만 암기하고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렇게 암기를 하게 되면 절대 고득점을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단어를 외울 때는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다이어도 다 알고 있어야 되고요. 철자 꼼꼼하게 틀리지 않도록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예문이나 이런 것들은 또 시험장에 처음 보는 예문으로 나오기 때문에 기존의 이 단어 문장에 어떤 적용으로 돼서 독해 연결성까지 되는지도 문장을 통해서 단어를 조금 공부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동의어까지도 공부를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이 단어의 영역이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 기존의 비내신 기간에 이걸 자꾸 채워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범위편인데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뭔가 아이들이 어려울 법한 문제들은 다 수능 단어로 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고교 기본 단어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어장을 고를 때 수능 단어 위주로 아이들이 좀 더 비내신 기간에 탄탄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되는데 다행히 부스터복화 수능 단어장이 수능 단어장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비내신 기간에 그 다음 범위, 그 외적인 범위도 꼼꼼하게 공부시키도록 지금 공부를 이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작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고3 내신까지 편하려면은 비내신 기간에 자기 실력을 제대로 잘 닦아놔야 됩니다. 근데 비내신 기간은 보통 우리가 수능 공부한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그 내신을 챙겨야 되는 친구들은 어쨌든 영작도 커리큘럼에 맞춰서 탄탄하게 좀 공부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문장 나타났을 때 해석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문, 기초 이런 것들도 좀 잡아줄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영어의 기본기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얘기를 좀 진짜 다 앞에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내신 5등급제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기존에 9등급제랑 좀 많은 변화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한 1, 2등급 정도를 묶어서 1등급으로 지금 취급을 하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변화는 다들 아시겠지만 수능 최저에 대한 어떤 기준이 더 강화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대학의 입장에서는 애들의 내신에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분명히 변별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다른 부분의 어떤 요소를 보게 될 거거든요. 근데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수능 최저 강화. 그리고 비교과 영역의 어떤 세특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 이런 것들을 골고루 보게 될 가능성이 더 높고요. 그리고 논술과 구술 면접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보완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는 모든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1등급의 비율과 4등급까지 뭐 이렇게 아이들을 조사한 거 기초로 제가 좀 나열해 드릴 수 있는데 이게 2학년과 3학년이거든요. 이게 2학년과 3학년은 9등급제 적용하고 있는 학년이에요.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1등급이 96.2점이에요. 그러니까 한 개 틀려도 배점 때문에 2등급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경쟁이 극심합니다. 여기는 지금 97점이잖아요. 한 개 틀려도 2등급이 되는 애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만큼 경쟁력이 엄청나고 하지만 여기는 보시면 1등급이 86.62 커트라인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100점 맞아도 86.6점 맞아도 똑같은 1등급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에서 우리는 굳이 100점을 목표로 할 필요가 있을까요? 내신에 없죠. 저는 희망사항인 건데 미래를 알 수만 있다면 86.6점만 딱 맞도록 공부하고 싶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럼 다른 시간에 뭘 해야 되냐? 대학이 좀 더 중요하게 보는 여러 가지 어떤 요소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좀 더 주력을 해서 공부를 시키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저는 이전에 아이들 9등급제로 적용됐을 때는 거의 커리큘럼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어요. 보시면 여기 1, 2월이 윈터고 7, 8월이 썸머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학기에 이렇게 있으면은 중간 기말 해서 거의 내신 기간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험 범위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경쟁이 또 극심하다 보니까 미리 좀 대비를 해줘야 되는 부담이 있잖아요. 학생들도 그걸 원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현재 보시면은 제가 커리큘럼을 다시 짰죠.
이런 것들을 예상했기 때문에 수능 대비와 내신 대비에 대한 어떤 이 비중이 좀 더 수능 대비 비중이 많이 늘어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커리큘럼상 만들어낸 고1 수능 기초반은요. 그래도 고3 때까지 영작은 계속 공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기반을 좀 다져주려고 간단하게 영작 기초부터 들어가게 되긴 합니다. 그리고 수능 기초라고 해서 문장 단위의 어떤 논리 기초, 어법 기초를 지금 찬찬히 정리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 이게 단계별로 또 올라갑니다. 학년이 또 바뀌게 되면은 수능 공부에 맞게끔 커리큘럼이 또 계속 탄탄하게 바뀌게 돼요. 제가 좀 되게 원론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그런 거거든요. 요즘 제가 고민이 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선생님처럼 풀 수 있어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잘해주는 거. 그게 강사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역량의 고민인 거리기도 한데 학생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선생님은 되게 잘하시는데 저는 못해요. 근데 저희가 목표를 삼는 거는 나처럼 하게끔 만드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근데 학생들이 되게 그런 말 많이 하거든요. 선생님 수업을 들었을 때는 알겠는데 제가 스스로 할 때는 안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의 고민이 좀 많이 심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제가 커리큘럼을 다시 개편을 했고 1학년 학생들의 수준에 맞춰서 다시 그 과정을 좀 다듬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커리큘럼이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제가 이 책을 원래 있었던 것들을 다시 수정해가지고 우리 학생들에게 조금 더 자세하게 맞을 수 있는 커리큘럼으로 맞춤화를 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는 뭐 이런 식으로 뭐 할 겁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아이들한테도 좀 이게 얘기를 많이 하지만 뭔가 내신 대비하거나 뭐 수능 대비하거나 과정이잖아요. 과정이 되게 길고 고되고 힘들 수 있는데 이 모든 과정을 한 번에 그냥 딱 보여줄 수 있는 건 결과잖아요. 그래서 강사인 저도 지금까지 4년 동안 계속 여기서 쌓아 올라왔던 그런 모든 성과들은 저는 솔직히 제가 되게 엄청 잘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성과들도 사실 보실 수가 있으시라고 제가 이렇게 조금 실어 놓기는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요번에 또 좀 인상 깊었던 거는 저랑 윈터 때 같이 공부를 했었는데 이 친구가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기준으로 5등급을 받던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요번에 1등급을 맞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 힘을 딱 이렇게 했을 때 너는 5등급에서 1등급 맞는 아이야. 그래서 약간 용기를 줄 수 있고 가능성을 줄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뿌듯함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내신과 수능을 모두 이제 졸업생들까지 배출을 하면서 아이들 잘 관리를 해왔던 어떤 여러 가지 흔적을 제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업 시간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화요일, 토요일이 메인 수업 시간이고요. 그래서 제가 관리를 하는 시간은 수업이 끝나고 나서 화요일 끝나고 나서 1시간. 근데 부족하면은 화요일에 조금 일찍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 같은 경우도 수업이 아침에 좀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12시 이후로 보통 클리닉을 하는데 때에 따라서 내신 기간이나 이럴 때 좀 공부 안 하는 친구들이나 그럴 때는 제가 8시에 부른 적도 있어요. 그래서 제 앞에서 졸면서 공부를 해도 뭐라도 어쨌든 더 듣고 가라고. 그래서 8시에 불러서 또 시키고 아이들 뭐 과제 검사를 제가 다 검사를 하거든요. 꼼꼼하게. 그래서 만약에 좀 공부가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친구들은 숙제데이 일요일에 불러가지고 이제 제가 따로 지도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관리는 제가 다 아이들한테 좀 지도를 하지만 저를 도와줄 수 있는 여러 선생님도 계시긴 하는데요. 제가 옛날에 가르쳤던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조교쌤은 이제 새롭게 오시는데 창문여고 졸업생이시고요. 그 전에 제가 좀 가르쳤던 그런 선생님도 지금 수능 1등급 출신이신데 네, 아이들이랑 같이 호흡을 맞춰가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준비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